2번 목차 보시면요. 용선 계약,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배를 빌리는 행위를 차터한다, 차터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용어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을 용선자라고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차터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빌리는 게 차터니까 차터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를 빌리는 사람을 차터러라고 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용선계약이란 용선자가 선주라고 합니다. ship owner 또는 그냥 owner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선주와 용선자 간에 배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는데 운임을 용선료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빌리는 비용. 자, 밑에 선복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쉬핑 스페이스를 우리말로 선복이라고 합니다. 배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선복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주로 벌크 화물들에 사용이 된다.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계품운송계약과 달리 용선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이 용선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갖고 하나하나의 조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이 용선계약서도 표준 용선계약서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마을타임이니 무슨 뭐 이런 그 국가마다 지역마다 쓰는 용선계약서가 있어요. 차터 파티 자체를 용선계약 또는 용선계약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용선계약서에 따라서 그 운송을 하게 되고 용선계약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용선에는. 자, 그 밑에 더 쉽게 이해하기 그 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계품 운송 계약은 컨테이너 운송, 정기선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선 계약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정기선 운송, 트램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은 개별 화물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실어 나르는. 그다음에 용선 계약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 배를 한 대를 다 빌릴 수도 있고요. 일부만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방법으로 나눠지고, 자, 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 이렇게 구분해서 당사자를 구분합니다. 운송인은 선사, 선박을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송 주선업자, 포워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주와 용선자 간에 배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그걸 용선계약이라고 했었고요. 화주는 불특정 다수, 뭐 기차 KTX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나 가고 예약하면 되는 거고요. 자, 특정 화주, 이건 배를 빌리는 사람이니까 딱 특정이 돼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다룬다. 잡화라고 여기 표현이 다시 나왔네요. 제네럴 카고를 잡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용선 계약은 대부분 벌크 화물인데 뭐 특수한 그 화물들을 또 용선 계약으로 주로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 뭐 트럭 같은 것들도, 차 트럭 이런 것들도요. 자, 그다음에 운송 계약을 뭘로 증명하느냐? 계품 운송 계약, 정기선 운송 계약에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선화증권, 그런 운송 증권상의 계약의 내용이 들어 있다.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서를 작성한다. 운임은 타립,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립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오픈 레이시라고 용선계약 쪽에 돼 있는데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용선료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역비 부담 조건입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정기선 운송에서는요.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배를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령해가지고 이 안에서 움직인 다음에 물품을 적재해서 뭐 가서 야항화시켜서 CY까지 갖다 놓는 비용 전체를 통틀어서 운임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재 비용과 양화 비용을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하면 구분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텀스에서 C 규칙과 DAT를 제외한 D 규칙에서
매도인이 양하의 의무는 없지만 운송계약상에서 운임을 미리 그 운임으로 양하 비용을 지불했다면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정기선 운송의 운임이 이런 과정들을 다 포함한 비용들을 운임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 볼 텐데요. 용선 계약에도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항해 용선이라는 용선 계약에서는요. 라이너 텀이라고 하는 거 FIFO, FIO 등 여러 가지의 적재 및 양하 비용을 따로따로 그때그때 설정해서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재 및 양하 비용을, 하역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